좋아요. 잠깐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제 평생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파인애플은 솔방울이나 사과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파인애플이 베리 종류라는 걸 알고 있죠. 혹시 모르셨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먹기 좋게 자를 필요가 없답니다. 놀라셨나요? 파인애플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과일인 것 같네요. 우와, 획기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파인애플은 정말 먹기 쉬운 베리 종류라는 사실을 말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파인애플의 윗부분, 즉 뾰족한 잎이 달린 부분을 잘라낼 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과일 부분을 떼어내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겉면에는 일종의 비늘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성장과 익는 과정에서 함께 결합된 베리입니다. 생각해보면 파인애플은 사과보다 산딸기와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을 베리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 더 쉽겠네요. 또한 파인애플은 비늘 같은 겉모습 때문에 파인애플이라는 이름이 갖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은 1664년경 남아메리카에서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방울은 소나무에 열리는 사과같이 둥근 열매, 즉 파인애플이라고 불렸습니다. 1694년 솔방울은 파인콘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탐험가들에게 솔방울을 닮은 것처럼 보였던 파인애플은 바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30년 동안 완전한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인애플이 맛있고 한입 베어 물려고 하면 이가 부러지겠지만요. 파인애플을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주는 바이럴 동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무도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일, 야채, 그리고 베리는 한때 식물의 꽃이었습니다. 파인애플의 경우 두꺼운 칼날 같은 풀잎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이 풀잎들의 중심에서는 아름다운 밝은 빨간색, 라벤더 또는 보라색 꽃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 꽃들은 클로버꽃처럼 함께 모여 자라는데 각 식물마다 최대 200개의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각각의 꽃은 훗날 하나의 베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베리들이 서로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애플이 되죠. 이 과일이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 그렇게 비싼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은 둘째치고 매일 파인애플을 먹게 되지 않는 이유는 껍질을 벗기고 손질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파인애플을 먹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파인애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파인애플은 말 그대로 비타민과 다른 중요한 영양소로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에는 감기나 독감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또한 산화 방지제와 소화하기 어려운 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소화를 돕는 브로멜레인이라는 매우 특별한 효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즙이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류 과일 중 가장 잘 팔리는 과일입니다. 비록 성장이 느리지만 50년 이상 살 수 있고 관리가 꽤 쉽습니다. 파인애플의 모든 부분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윗부분을 썰어 땅에 놓은 채 잊어버렸다면 지금쯤 여전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파인애플은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습기와 따뜻한 햇볕이 필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인애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파인애플을 집에서 더 이상 익힐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파인애플은 수확되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파인애플의 겉 색깔을 아무리 살펴봐도 소용이 없어요. 색깔은 녹색, 갈색, 오렌지색일 수 있지만 맛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거예요. 파인애플을 준비하는 단순한 방법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다른 식품들이 더 있답니다. 키위는 솜털을 전혀 벗겨내지 않고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한쪽을 잘라내고 숟가락으로 맛있게 떠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삶은 달걀처럼요. 하지만 키위는 녹색이고 털이 많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키위를 얇게 썰고 싶다면 먼저 썰고 나서 껍질을 벗기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썰어졌는지를 보고 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달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삶은 달걀 껍데기를 일일이 하나씩 벗겨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삶은 달걀을 테이블 위에 누른 채로 좌우로 두어 번 굴려주면 훨씬 쉽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거의 저절로 벗겨질 거고 작은 조각이 남아 짜증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만 마세요. 빨대로 딸기를 손질한다고요? 왜 이런 유익한 방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요. 빨대를 딸기에 꽂으면 초록색 꼭지 부분이 바로 떨어져 나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빨대에 든 딸기 과육을 쏙 빨아먹는 것도 아주 재미있어요. 피스타치오는 보통 껍질을 까기가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죠.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은 까기가 거의 고통의 수준이므로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아니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깐 껍데기로 피스타치오를 쉽게 깔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자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바나나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원숭이들은 확실히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은 바나나 껍질을 아래쪽에서부터 벗겨냅니다. 우리처럼 위에서부터가 아닙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사과 가운데를 버리지 마세요. 진짜로 사과를 아래에서 위로 먹으면 눈치도 못 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사과 과육을 빠뜨리지 않고 씨앗 몇 개만 남긴 채 깨끗이 먹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석류 까기가 겁나시나요? 저도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석류를 쉽게 까는 팁은 물 한 그릇이라는 사실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속에서 석류를 까면 쓴맛의 껍질이 씨앗에서 분리되고 석류즙이 사방에 튀어 부엌을 어지를 일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음식을 손질하거나 먹는 비밀 방법을 알고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꼭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려면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